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연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유란 재미있는 이야기야. 한류의 오랜 팬이거나 한국을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들이 한국 때문에 생긴 습관을 묻는 당신은 어떤 한국적인 습관이 들었나요? 란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뜨거워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습관에 물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면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온 오겐키 데스카란 대사가 한때 유행하며 그 대사를 많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한국 때문에 생겨난 습관이 생기는데 또 그 습관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빠라고 부를까입니다. 이 의문을 알기 쉽게 풀어준 K컬처 소개도서 랜드 오브 스퀴드 게임에 수록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해외의 보통 사람들이 연인을 부르는 애칭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오빠나 누나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을 나이가 더 많은 남자 형제를 뜻하는 오빠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에게 특히 그들이 K-드라마를 볼 때 애인을 오빠라고 칭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오빠라는 호칭은 단지 연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엽게 존중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궁금한 점을 쉽게 풀어준 글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당신은 어떤 한국적인 습관이 들었나요? 란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한국적인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13년 동안이나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여전히 방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물건을 건네줍니다. 당신은 어떤 한국적인 습관이 들었나요?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예, 예스, 그래 맞아 라고 답하지 않고 이라고 답하는 것.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 나도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어. 습관이 되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모두들 날 놀려. 나도 그래. 그것 때문에 가끔은 창피해 죽겠어. 본국으로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나도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 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집중하고 듣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 완전 습관이 되어버렸어. 나도 그래. 그런데 난 어나 음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와우 와 라고 하고 있더라고. 진짜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서 소리를 내더라고. 들으면서 정말 재밌었어. 내 여자친구가 딱 그런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춥던 덥던 상관없이 먹어. 얼주가 친구 반가워.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더라고. 뜨거운 커피는 못 먹겠어. 난 갑자기 우아라고 하기도 하고 씨라는 말도 습관이 되어버렸어. 싫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이나 팔로 X자를 표시하는 것. 난 O와 X의 그 동작이 머리에 박혀버렸어. 혹시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야? 다른 사람에게 소주를 따라줄 때 한 손은 소주병 아래에 두는 것. 또 가끔 고맙다고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5초마다 이라고 반응하고 소주 한잔하고 캬. 한국 여자들 같은 패션 스타일, 먹는 양도 한국 있을 때처럼 여전히 적게 먹어. 가끔 한국말로 욕도 해. 나도 한국말로 욕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좋아. 좋은 방법이네.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가끔 한국말로 욕하는데 물론 집에 혼자 있을 때만. 고개 숙여서 인사, 여자친구들하고 포옹하면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 또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지도 않아. 미국에 돌아와서 여자들과 포옹하면서 인사해야 하는데 진짜 어색해 하더라고.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야. 나도 그래. 정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고개를 숙여서 받아주지를 않아. 난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TV나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도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어. 완전 숙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숙여서. 특히 가족들에게 그렇게. 맞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문 잡아주는 걸 계속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최근에 한국에 이사온 영국 친구가 있는데 계속 문 잡아주는 걸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결국 포옹보다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아이고를 빼먹으면 안 돼.
스웨덴에 가서도 계속 아이고를 쓰고 있어. 내 생각엔 스웨덴의 오이보다 아이고가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 건널목에서 차가 멈춰주면 아직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어. 미국에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도 아직 그래. 한국 떠나온 지 6년이 되었어. 나는 여전히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놓고 먹어.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 세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왜 그런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국물을 오른쪽에 두어서 흘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대답이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네. 웃을 때 입을 손으로 가리거나 박수를 치는 것,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노출이 있는 옷이면 손으로 가슴을 가리는 것, 밥 먹고 항상 양치질, 노라고 말할 때 손으로 X 표시, 시험지 채점할 때 맞는 건 O, 틀린 건 사선 표시. 생각해보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생각나는 게 이 정도야. 미국인들은 브이넥으로 노출 있는 옷을 잘 안 입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항상 손으로 가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정답을 O로 표시하는 건 스웨덴에서도 같아. 아마 북미인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본은 OX를 써서 맞고 틀리고를 표시해. 삼각형은 괜찮지만 최고의 답은 아니라는 표시야. 엘리베이터의 닫기 버튼을 누르는 것.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오히려 답답하더라고. 미국에는 닫기 버튼은 있는데 작동을 안 해. 여전히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어. 방바닥에서 잠자기. 난 한국 식당에 가면 아직도 테이블 버튼이 있나 확인해. 또 실내 CCTV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천장 모서리 쪽을 확인하고. 테이블 버튼은 점점 흔해지는 것 같아. 진짜 한국의 혁신적인 발명품이야. 에어컨디셔너를 에어컨이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할 때 손으로 X 표시를 하는 것. 지금 코스타리카를 여행 중인데 많은 여자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이 너무 그리워져. 친구들과 손잡고 그랬던 게 그립더라고. 서양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더 그런가 봐. 나도 친구들과 손잡는 게 좋아. 요즘은 유럽에서도 가끔 보이더라. 그런데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도 에어컨이라는 말을 써.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우리도 에어컨이라고 줄여서 말해. 근데 한국 아이들이 리모트 컨트롤을 리모컨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음이 나더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맨발은 아니지만 신발 벗고 바로 슬리퍼를 신어. 반사적으로 아 진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월마트나 가게에 가서 계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 그게 벌써 4년 전인데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민망해. 노라고 말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도 한국적인 습관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미국인을 못 봐서. 우리 남편도 내가 그럴 때마다 항상 놀려.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서 있는 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한쪽으로 비켜주는 건 일반적인 것이 아닌데도 난 아직도 그렇게 해. 나는 한국에 6개월 동안만 살았는데 아직도 꾸준히 김치를 먹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습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잡아주는데 저건 너무 소수만 보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북한 출신 장교역으로 나온 현빈도 문을 잘 잡아주던데, 어찌되었든 외국인들이 한국의 습관에 물들었다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